도시를 밝히는 수많은 5개 광고물들, 이제는 도시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화려함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고물들이 단순히 상업적 도구에 머무는 대신 도시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아낼 수는 없을까요?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광고물은 1980년대 후반 주로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 광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설치 비용이 매우 비쌌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LED 전광판이 등장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고, 특히 2016년 5개 광고물법 개정 이후에는 대로변 건물 벽면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광고물이 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첫 사례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광고물은 도시의 야경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매력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빛 공해와 수면 장애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현행 규제는 디지털 광고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광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단순히 광고를 넘어 도시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단순한 광고판을 넘어 도시의 아이콘이자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곳은 단순히 브랜드 광고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와 관광객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광고판마다 브랜드의 개성과 메시지가 담겨 있고 공공 캠페인이 더해지면서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쿄 시부야의 교차로는 어떨까요? 이곳의 광고물은 도시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광고물이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시부야라는 도시의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스퀘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광고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빛나는 광고판들은 단순한 홍보 도구를 넘어 도시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스베가스의 MSG 스피어에서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고 광고와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광고물들이 처음부터 도시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 광고물이 단순한 홍보를 넘어 도시와 상생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고물이 단순한 상업적 수단을 넘어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매개체가 된 모습,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5개 광고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삼성역은 디지털 광고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다양한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디지털 광고물이 긍정적으로만 비춰질까요? 서울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을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역처럼 광고물의 크기와 거리 등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한 자유표시구역, 홍대 입구역처럼 광고물 간 거리 규제만 완화한 관광특구, 그리고 강화된 규제로 운영되는 일반 상업가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민들이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거나 강화한 지역은 선호했지만 일부 규제만 완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광고물이 지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디지털 광고물이 새롭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밝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광고물의 밝기나 크기가 과도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설치 위치와 규모, 콘텐츠 수준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디지털 5개 광고물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상업적 도구를 넘어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화적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5개 광고물이 우리 도시에 필요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먼저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5개 광고물은 22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물당 하나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런 획일적인 규제는 경직된 설치 형태를 만들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획일적인 경관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광고물 특구처럼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되 해당 지역에서는 광고물의 밀도, 크기, 설치 개수 등을 지역 여건과 성장 속도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고물의 공공성과 예술성을 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 주류 광고처럼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표출되면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광고물의 콘텐츠가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단순히 상업적 이윤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경험하는 도시의 가로 시설물로서 미디어 아트나 공공 메시지를 담아내는 예술적인 콘텐츠로 함께 표출된다면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더 큰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도시의 경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광고물은 때로는 도시 경관을 어지럽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시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디지털 5개 광고물은 단순한 상업적 도구를 넘어 도시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남을지 아니면 도시를 밝히는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디지털 5개 광고물이 단순히 눈길을 끄는 장치를 넘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디지털 5개 광고물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